자, 이제 부동산 계약 실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1페이지 보면 계약 체결 부분 나오는데요. 자, 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내용이라든가 상대방 선택은 자유인데 다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를 해준다면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 계약 체결 전에 주의사항을 보면 가격이라든가 인도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세공과금 정산 처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는 경우는 아주 사소한 조그만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 의뢰인을 확인한다. 자,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일단 진정한 소유권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같은지를 일단 확인하죠.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미심쩍다라고 한다면 등기필증 소유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지만 돼요. 자, 등기필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등기부가 공신력은 없다 그랬죠. 공시력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만 믿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사기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을 확인하라. 자, 앞부분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부분에서 다 한 번씩 했던 거예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자, 법정 대리인이나 아니면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도 되지만 그러나 자, 실질적으로 자,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 체결하지 말고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었죠. 근데 공동소유자, 공유물, 합유물, 합유 지분,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상속재산, 상속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 의뢰인, 자, 매수인의 행위 능력과 대리인 같은 걸 확인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환주택 거래라는 것인데 이 상환주택이라는 것은 자,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이 건설회사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일단 계약 위반으로서 계약을 깨버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중도금과 잔금 과정이 한 1, 2차, 3차 있죠? 1차 중도금까지가 지불된 상태에서 2차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도금이 지불되는 순간부터는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1차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인데 계속 그 뒤로는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놓냐. 어쨌든 등기를 해놔야 되니까 자, 이 건설회사죠. 그 건설회사 명의로다가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놓고 나서 중도금, 잔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면 다시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환주택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하고요. 자, 임차지상에 건물을 매수할 때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걸 확인한다.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 종전의 토지가 거래 대상이 되지만 환지 예정지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 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 일부 매매. 자, 매매, 일단은 토지의 일부에 매매나 저당권을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토지의 일부를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하면서 분필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환매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일단 효력이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권리전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될 뿐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자, 민법에서 자주 보였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 자, 이제 뭐 분쟁을 방지하는 문서고 개업공개사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하는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애매모호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 돼요. 의외로 계약서 작성할 때 서로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때 뭐뭐 서로 매도인과 매수는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죠. 자,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뭐 있었죠? 인물계거. 자, 인물계거, 인권, 조설약 이렇게 됐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가격, 계약, 거래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설명서 규별자, 약정 내용. 자, 다시 한번. 인 뭐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설명서 규별자, 약정 내용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당사자 인적사항은 당연히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하면 되겠고요. 확인해서 기재하면 되겠죠.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갖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일 보이죠. 계약일은 계약일 기재하면 되겠고, 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때 거래금액을 기재하는데 총면적, 자, 총면적은 얼마고요? 그 다음에 몇 원, 그 다음에 또 단위 면적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이거를 그냥, 자, 이런 단위명장 때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그냥 1억이다 라고 산 거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측량을 했을 때 면적에 차이가 난다면 뭐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인도일시, 언제 인도할 것인가 약정하면 되고, 권리전 내용, 자, 그 안에 있는 권리를 이전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소멸시키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 설명서 교물자, 약정 내용. 자, 그 밖에 약정 내용, 소위 말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특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쭉 좀 나오죠. 여러분들 그 특약사항 부분에 보면 35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담보 책임과 과실이익에서 위험부담, 매매비용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은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죠. 자,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서, 자, 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351페이지 보죠. 매매 비용,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매 비용이란다. 그래서 측량 비용이라든가 평가 비용, 공증 비용 이런 것들이죠. 자, 계약서 작성 비용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은 매매 비용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 비용을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죠. 자, 이 계약서 작성 비용은 주로 이제 행정사무소라든가 행정서사, 행정사 사무소죠. 그런 쪽이나 아니면 법무사라든가 이렇게 계약서를 대신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행료를 받는 부분이 매매 비용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거는 매매 비용이지만 일방만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 비용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매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어떻게 해요? 균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자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전자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관련 규정이 언급된 게 있었어요. 자, 일단 이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여기에 의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관련 규정 두 개 있어요. 확인설명서 몇 년간 보관이죠? 3년간. 거래계약서 5년간 보관이죠.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즉 뭐냐면 3년, 5년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이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러면 자, 그 전산 시스템 안에서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탁 엔터 치어서 누르면 그 신분하게 해가지고 서면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그 문서센터에 그대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문서로다 보관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전자계약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 내용이 이미 전산에 남아있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굳이 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으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제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약 해제된 신고를 이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일단 해제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계약과 관련된 네 가지에 대한 중개사법 2개, 부동산 거래신고법 2개. 자,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전자계약이 이제는 아마 개업공개사에게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0회부터 전자계약 시스템 문제가 시험제 이제 한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제 개요가 있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것인데요. 자, 법인은 먼저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가입 마친 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거래에 대해서 계약 당사가 되어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나 그 다음에 또 월세, 전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일단 뭐가 된다? 전자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때 개인은, 자, 거래 당사자 개인은 그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핸드폰 앱으로다가 신분 확인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앱으로다가 뭐 주민등록증 이거 신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있어서 장점을 보면 거래 당사자는 주택 및 전세 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요. 등기 수수료 3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만 일단 일차적으로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계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무료로 자동 부여를 해주게 되고요. 자,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을 철저하다. 특히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은 핸드폰으로서 하게 되고요. 법인은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위반적 부실 방지하고요. 자, 그다음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개업공개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필요 없다 그랬죠. 신고서. 그다음에 종이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무자격 무등록업자의 불법 중개인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부동산 서류 발급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을 직접 거기서 불러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약 절차를 보면 일단 계약서 작성 절차를 보죠. 자, 거래계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매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본 확인사항 작성하고 완벽하게 작성이 됐다면 완벽하게 작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작성이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완벽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을 작성하고 다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당사자 주소 작성하고 계약서가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럼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을 하는데 거래 당사자는 일단 전자계약 앱을 로그인합니다. 이제 전자계약 앱을 어디다 깔아요? 휴대폰에 깝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계약서 선택하고 동의 인증 과정 거치고요. 그 다음에 계약공개 신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당사자 휴대폰 인증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신분증을 촬영하네요. 자, 신분증 촬영하는데 이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그 가상뱅크 있죠? 온라인 뱅크 가입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뱅크 가입하면 신분증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게 자동 전송되도록 하거든요. 그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분하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내용 확인하고 신분증 사진 공제증 확인하고 계약내용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이제 전자서명을 보면 개업공개사는 이 시스템에 가입하죠. 그래서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 계약 조회가 있습니다. 자,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조회 뭐뭐뭐 계약했다는 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의뢰 및 서명 확인하고 개업공개사 휴대폰 인증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인증 작성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만 보면 돼요. 이게 전자계약에 대한 기본적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약 체결 관련된 법률 부분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전 등기 의무,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어요. 이전 등기 의무는 자, 쌍무계약은 언제부터예요? 자,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이행이 완료된 날. 자,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죠. 자,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은 뭐죠? 잔금 지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부터 즉 잔금 지불부터 60일이나 해줘야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자,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편무계약은 요거는 뭐냐면 일방만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거는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을 한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된 거죠. 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과 그 다음에 편무계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과태료가, 여러분들 한번 354페이지 잘 보세요. 자, 그 해태한 날 당시에 부동산 지방세법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 기본 세율에서, 자,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됐어요. 조금 복잡하죠? 자, 과태료 표준 세율 몇 프로예요? 취득세, 과태료라네요. 취득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취득세 표준 세율이 몇 프로다? 4%죠. 취득세 표준 세율이 4%인데,
4%에서 1천분의 20이니까 2%를 뺀 세율에. 그러죠. 그러면 왜 2%, 자, 여러분들이 취득세 표준세율이 4%인데, 자, 뭐, 물론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도 3%, 2%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 표준세율이 4%죠. 거기서 2%를 뺍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2% 남죠. 그럼 거기에 얼마다? 5배야.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자,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누어졌을 때, 이때 이렇게 이전 등기 의무를 해태하면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썼어요.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될 때, 그때 2%를 만들기 위해서 1처분의 20을 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때는 언제다? 계약 체결 1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등기로 양도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등기가 가능하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양도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이 건물을 A라는 사람이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일단 신축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신축한 이 상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그냥 등기를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존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건축물을 누구한테? B에게 양도를 합니다. 양도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누가 보존 등기 해야 돼요? A가 보존 등기 해줘야죠. 자기가 졌으니까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이쪽으로 양도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렇게 미등기를 양도했다면 A는 어떻게 된다? 계약 체류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해줘야 되고요.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약에 미등기로 양도했다면 이때는 가능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의무가 있는데, 자, 등기 의무 경과 후에 계약을 체결하자 할 경우, 등기 의무 기간 쌍무 계약은 반대급 비용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죠. 그럼 이 60일이 경과된 후에 의무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자 할 때는, 이미 60일이 경과된 뒤에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럴 때는 일단 먼저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의무기간 경과 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일단 계약 체결도 돼요. 근데 먼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 체결한 계약에서 등기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의무고요. 만약에 조세 포탈이라든가 전매차를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면 1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자, 미등기 전매차를 얻을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원인 허위 기재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등기원인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했다고 한다면 이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자, 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두 가지죠. 미등기 전매, 즉 탈세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또 등기원인 허위 기재,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민 신청 있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이때 부동산 소유자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지 시군구청장에게 검인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그 검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읍면동장의 검인을 위임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검인을 위임하고자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검인 신청할 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투기도 방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검인 제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죠.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검인 제도 부분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일단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체크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이제 이 검인 계약서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또 대금 및 지급일정 대금 지급현상,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대한. 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크게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예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라는 것이 없을 때 검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인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자 하나는 더 한번 강조해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개업공개사 이것도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하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검인대상과 검인대상이 아닌 것을 볼까요? 교환, 증여, 검인대상입니다. 물론 매매도 검인대상이지만 매매는 뭐 해줘야 돼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줘야죠.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일단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환, 증여,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계약, 명시탁 해지 약정, 그 다음에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는 검인대상 아니에요. 근데 본등기는 검인대상 해당이 되는 거죠. 판결 이런 것들이고 자 판결도 검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검인대상이 아닌 것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계약체결 하거나 토지거래를 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받는 경우 자 검인대상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토지거래가 받았다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받았다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특히 경매 검인대상 아니고요. 수용 상소 취득 시효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권리 설정 자 검인대상이 아니에요. 저당권부터 각종 권리 설정 자 이제 여러분들 조심할 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보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검인 대상도 아니에요. 자, 3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고 뭐 대상도 아니다. 검인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검인 신청 시 계약서 원본에다가 사본 2통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판결문 같은 경우는 판결서에다가 부본 2통을 제출하는데 2개 이상의 시공기에 걸쳤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한 통을 도안수를 갖고 가요. 숫자를 갖고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검인 신청할 때 계약서 사본 원본 한 부에 사본 2부 갖고 간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이때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A, B, C 여기에 있는 이 토지와 B에 있는 C에 있는 요 2개를 요거와 맞교환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이걸 맞교환한다. 교환계약서 씁니다. 그럼 교환계약서 쓰면 계약서는 한 부인데 자, 부동산 소재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 다 있죠. 이럴 때 계약서 원본 한 부에 사본을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4번 몇 번 가죠? 하나, 둘, 셋. 한 통을 사니까 4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거민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셋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지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계약서 원본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주고 사본을 하나, 둘, 셋, 네 부를 받은 다음에 자, A 지역에서 도장 찍어줬으니까 자기가 한 부 가져요. 그리고 A 지역, B 지역, C 지역 세무서로 송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민 신청할 때 이제 거민 받들었죠? 거민 해줄 때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자, 형식적 심사를 해요. 자, 이거 형식적 심사란 실질적인 어떤 뭐 실제 거래 가격 이런 이게 진짜로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한다 그러고요. 이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거래 당사자, 그것도 위임받은 거래 당사자 일방, 그다음에 그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들이 거민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개업공개사 부분 조심해야 돼요. 개업공개사는 거민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민 신청 의무가 없고, 자, 다만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거민 부분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